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여자친구 의심하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확진 받았는데 딱 최근에 관계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 그 의심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관계가 없는데도 헤르페스가 검출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헤르페스를 이렇게 말해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바이러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증상이 나타났으면 최근에 감염된 거겠지. 그런데 헤르페스는 그렇게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더라고요. 몸에 들어오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골신경절이라는 몸 깊숙한 곳에 숨어버립니다. 거기서 몇 주, 어떤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아무 증상 없이 잠복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야근,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때서야 나타나곤 합니다. 제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본 사연만 봐도 그래요. 몇 년간 무증상이었다가 30대 후반에 과로에서 초발했어요. 무증상이라 걸린지도 몰랐습니다. 아예 무증상인데 갑자기 검사 결과에서 떠서 멘붕이에요. 생각보다 증상을 모른 채 살아온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분명 결정적인 계기가 된 관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꽤 많다는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해요. 이번엔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헤르페스 감염 경로와 증상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면 생각보다 놀랍습니다. 전체 감염자의 무려 60%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입니다. 피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평생 자신이 보균자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죠. 그럼 나머지 40%는 증상이 확실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중에서도 5명 중에 1명은 수포나 물집 같은 눈에 보이는 병변이 없어요. 대신 성기 주변이 뻐근하거나 아프거나 소변 볼 때 따끔거리는 요도염 같은 비특이적 증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전체 감염자의 약 70에서 80% 정도는 전형적인 물집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헤르페스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누가 옮겼냐 이걸 찾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남는 건 의심, 원망, 그리고 관계의 상처입니다. 이 알 수도 없는 과거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케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증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사귀거나 관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분명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다만 그게 법적으로 고지가 이 의무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처벌로 이어지기도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상대를 감염시켰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는 게 입증만 된다면 이 상해죄로 문제가 되기도 해요. 3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난 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도 모른 채 감염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헤르페스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 딱 하나, 피검사가 있습니다. 이 피에 들어있는 항체 수치를 확인하는 건데요.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이 싸우면서 항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재발할수록 증상이 약해지는 이유도 이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항체를 보면 이미 오래전에 감염된 건지 최근에 감염된 건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감염 시기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체가 있다 없다, 그래서 헤르페스를 원래 갖고 있었다 아니다, 이 정도만 확인하는 검사예요. 사람마다 면역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항체 수치가 시간과 정확하게 비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증상도 없는데 미리 피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헤르페스 증상이 나타났고 이게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건지 최근에 옮긴 건지 궁금하다면 상대를 의심하기 전에 피검사를 먼저 해보세요. 증상이 나타났는데 피검사는 음성이다. 그럼 최근 감염되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항체가 이미 있다면 그건 최근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미 몸에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헤르페스는 보균자의 80%가 증상이 약하거나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이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접촉이 생기고 전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르페스가 검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가 알고 있었고 고의로 나한테 옮겼고 그래서 원망스럽다, 분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상대를 탓할 필요도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내 삶에 들어온 바이러스 하나일 뿐이에요. 저도 이 바이러스와 함께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지금도 아주 평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헤르페스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보는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헤르페스에 대한 바른 이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